캠퍼스 뉴스. (2022년 2학기) 동국 튜터링 최종 선정 튜터 명단 발표 및 OT가 안내되었습니다. (2022학년도) 디지털 인쇄 전문가 양성에 참여할 교육생 모집이 안내되었습니다. 먼저 학내 소식입니다. 2022년 2학기 동국 튜터링 최종 선정 튜터 명단 발표 및 OT가 안내되었습니다. 동국 튜터링은 가르치는 사람인 튜터와 배우는 사람 튜티로 구성된 자율적인 협력학습 프로그램으로 튜터가 튜티의 학습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튜터링 활동은 2022년 9월 19일 월요일부터 2023년 2월 24일 금요일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됩니다. 32팀에 32명이 최종 선발되었으며 선정팀 명단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합격자들은 이 클래스를 통해 수강 신청과 오리엔테이션 수강, 윤리 서약서 및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하며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에 미참여 시 튜터 선정이 취소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기한은 9월 15일 목요일부터 9월 22일 목요일까지 총 일주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학사 공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디지털 인쇄 전문가 양성에 참여할 교육생 모집이 안내되었습니다. 서울 중구의 주력 도심 산업 중 하나인 인쇄 관련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연계 수업으로 모집 기간은 2022년 9월 14일부터 2022년 10월 12일까지입니다. 참가 대상은 지역 주민 및 인쇄 분야의 예비 창업자, 인쇄 창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나 서울 시민입니다. 교육 과정은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론 교육과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진행되는 실습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이 진행되는 장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지하 2층에 위치한 을지 유니크 팩토리입니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동국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장명의 교육 수료증이 발급되는 특전이 부여됩니다. 문의사항은 동국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지역상생센터의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학내 보도입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9월 14일 오후 2시 서울 동국대 부속 여자중학교 2층 상상목당에서 제9차 기본기관장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윤성희 동국대 서울캠퍼스 총장, 이영건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총장, 서울 정각원장 진명 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건학위원회는 재단 산하 4개 학교에서 진행한 법당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불교 인문학 교육과 미디어 아트 수업 등의 청소년 교육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건학위원회 위원장 돈관 스님은 산하학교 법당 개선, 장학사업 등 학교 정체성을 확립하는 건학위원회의 활동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하며 동국대의 발전과 불교 증흥을 기치로 모든 학생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것으로 9월 19일 월요일 오후 캠퍼스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뉴스 편집의 김남균 기자, 학내 보도의 김남균 기자, 기술의 김효은, 아나운서 장인서였습니다.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이젠 버릴 것조차 거의 남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내면 깊은 곳에 조금의 선한 면은 있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 조금의 악함이 잠들어 있곤 하죠. 다소 불편한 진실이지만 저도 여러분도 모두 이중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워버리며 소리를 듣네 나를 부르는 그런데 인간의 선악은 독립적이며 정신 속에서 선과 악을 분리해낼 수 있다고 믿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는 인간의 선악을 분리해내는 실험에 도전하지만 결국 파멸의 길에 빠져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 우리에게 무거운 메시지를 던집니다. 심장이 터질 때까지 이미 알고 있어 이미 눈치챘어 건난 번지를 한 너의 가면 속을 알고 나면 진실이란 허상 밤이 오기까지 감춰놓은 얼굴 행여 들킬까봐 깊이 가둬놓지 알고 나면 보이는 건 허상 날마다 19세기 영국 건실한 청년인 헨리 지킬은 의사이자 과학자입니다. 연인 엠마와의 결혼을 앞둔 그에게는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으며 병상에 누워있는 그의 아버지였죠. 지킬은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사람의 내면의 선과 악을 분리해내는 치료제 연구를 시작합니다. 약의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임상실험만을 앞두게 되지만 이사회의 반대로 실험 대상자를 구하지 못한 지킬은 깊은 고뇌 끝에 이 연구를 완성할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신념으로 선과 악을 분리하는 약을 자신에게 투입합니다. 그리고 극중 약을 투입하기 직전 지킬은 스스로 되뇌입니다. 자신이 겪어온 고통이 결실을 맺는 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겐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젠 승리뿐 그 많았던 비난과 고난을 떨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리라 애타게 찾던 절실한 소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이 나를 버리고 저주하여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신이여 그러나 이는 너무나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지킬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악마 하이드가 깨어나게 된 것이죠. 실험은 절반 정도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폭력과 광기에 물든 악한 면만 끌어모은 하이드라는 인격과 선량하고 친절한 지킬의 인격은 나뉘어졌으니까요. 하지만 그 인격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몸 안에 존재하며 지킬은 점점 비참한 상황에 처해갑니다. 하이드는 시시때때로 지킬의 몸을 차지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악행을 저지릅니다. 지킬에게 모욕감을 주었던 위선적인 귀족들을 차례대로 살해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한 악인들을 처단하는 하이드의 모습에서 대중들은 통쾌함을 느낌과 동시에 은연중에 본인과 주변인의 관계를 하이드와 귀족들에 대입하기도 합니다. 이번엔 다를 거라 믿었어. 이번엔 힘들던 지난 시절 떠올라. 절망 속에 아픈 기억들 이제는 알 것 같아 세상을. 이제는 몰랐었겠지 미처 그때는 호기심만 가득했을 뿐. 내 안에 어떤 꿈이 자라나 내 안에 그 밖에 다른 것은 필요 없었어. 모르게 나조차도 모르게 그렇게 속삭이네. 그 꿈들이 내 사랑 나를 뒤흔들고 떠난 사랑 홀로 남겨두
달걀 위로 소름 돋아나네. 이 사람은 내 모든 걸 알아. 나만이 아는 나의 숨은 비밀. 그의 손길대로 나는 달아올라 자꾸 숨결이 가빠져. 그의 한숨 안에 난 굴복당해 아무 흔적도 없어져. 다른 생각은 마. 나를 붙잡지 마. 네가 바라는 걸 나도 몰랐던 나. 생각 마라. 네 몸이 알아. 거부 마라. 네가 바라는 걸. 누구나 살아가면서 타인에게 증오를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다만 그 증오를 행동으로 표출하지 않을 뿐이죠. 하이드의 타락한 행동들은 우리 모두가 가면을 쓰고 착한 척 살아가지만 내면의 악을 간직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결국 한때나마 사랑했던 여인인 루시마저 하이드에 의해 죽게 되자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달은 지킬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함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초반 지킬의 연인은 엠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지킬은 결혼을 앞두고 있음에도 다른 여성에게 마음을 빼앗긴 스스로를 선하다고 믿은 수많은 위선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다소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가면을 쓴 채 선량한 척 살아가지만 내면의 악함을 품고 있다는 씁쓸하고도 무서운 사실에 대해 다룬 지킬 앤 하이드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대해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나의 손길 따라 나의 숨결 따라 나는 홀린 이 시간 지금까지 제작의 김남균, 기술의 김효은, 함께한 저는 장윤서였습니다. 피해갈 수 없어. 벗어날 수 없어. 네가 원했어. 어디 헤매이고 있나. 나도 몰랐던 나.